만약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집에는 고양이가 없는데 매일 밤 들려오는 울음소리, 어머니를 닮은 눈빛을 가진 검은 고양이의 등장, 그리고 그 고양이가 건드리는 어머니의 물건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승을 떠나지 못한 어머니의 간절한 메시지일까요? 지금부터 한 아들이 겪은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덕수리, 인구 5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박현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현수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밤이었다. 현수는 어머니가 쓰시던 방문을 닫아두고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야옹. 처음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집안에서 나고 있었다. 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어머니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 집에는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평생 애완동물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이다. 이상하네. 설마 어디서 들어온 걸까? 현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화장대, 낡은 라디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입으시던 한복이 옷장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옹.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현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고 문도 제대로 닫혀 있었다. 고양이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도록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머니 방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이웃집 김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혹시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집 근처에서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양이? 이 동네에 고양이가 어디 있겠어. 산짐승들만 가끔 내려오지. 왜 그러니? 아, 그냥 밤에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아이고, 현수야. 옥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그런 소리는 보통 마음이 약해졌을 때 들리는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11시경부터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현수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다락방, 창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하지만 고양이는 없었다. 도대체 뭐지?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점점 더 애절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다. 현수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 말하려고 하셨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 하셨다. 현수는 그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현수는 점점 지쳐갔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식욕도 없었다. 친구들은 현수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현수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실제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다. 현수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보내던 현수에게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었다. 열흘째 되는 아침, 현수는 대문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깊고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이었다. 너는 어디서 온 거니? 현수가 다가가자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현수의 다리에 몸을 비벼댔다. 그 순간 현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 고양이의 행동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생전에 현수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현관에서 맞아주셨다. 그리고 현수의 다리를 살짝 만지며 고생했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지금 이 고양이의 행동이 정확히 그것과 같았다. 설마 어머니인가? 현수는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검은색 털에 노란 눈동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고양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마치 현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고양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집 안쪽으로 걸어갔다. 현수는 놀라서 뒤따라갔다. 고양이는 마치 집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어떻게 길을 알고 있지? 어머니 방에 들어간 고양이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화장대 앞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확인하는 것처럼. 현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고양이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존재였다. 혹시 정말로 어머니가?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고양이는 현수를 돌아보더니 작게 울었다. 야옹.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지난 열흘간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현수는 확신했다. 이 고양이가 바로 그 울음소리의 주인이었다. 오후가 되자 고양이는 더욱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들으시던 라디오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마치 라디오를 켜달라는 듯 현수를 바라봤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다. 고양이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마치 음악에 취한 것처럼.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녁이 되자 고양이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음식을 담아주시던 그릇 앞에 앉았다. 현수는 고양이에게 우유를 부어주었다. 고양이는 맛있게 우유를 마셨다. 그런데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는 생전에 우유를 참 좋아하셨다.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유를 마실 때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지금 이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그때의 어머니와 똑같았다. 작은 혀로 조심스럽게 하야먹는 모습, 만족스러워하는 표정까지. 밤이 되자 고양이는 어머니의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주무시던 자리에서 둥글게 몸을 말고 잠들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정말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가 고양이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죠? 고양이는 잠들기 전에 현수를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작게 울 뿐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지난 열흘간 계속되던 울음소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이상한 울음소리는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어머니의 이름인 옥분에서 따와서 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양이는 그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돌아보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임을 아는 것처럼. 옥이야. 정말 어머니가 맞구나. 하지만 현수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현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고양이가 아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런 현수에게 곧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양이 오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현수는 오기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고양이는 분명히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오기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오기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발로 밀기 시작했다. 현수가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안경이 들어 있었다. 이 안경을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는 생전에 이 안경을 아껴 쓰셨다. 좋은 안경이라며 특별한 날에만 쓰시곤 했다. 평소에는 이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셨는데 오기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기가 어머니의 옷장으로 가서 특정 한복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었다. 현수가 그 한복을 꺼내보니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현수 앞으로 쓴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였다. 현수는 몰랐던 편지였다. 현수야, 어머니가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단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다오. 편지를 읽으며 현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오기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오기야, 정말 어머니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려고 온 거구나. 오기는 현수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오기는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 밤 하시던 기도를 하는 자리로 가서 앉았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고 매일 밤 부처님께 가족의 안녕을 빌곤 하셨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마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고양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오기는 현수를 어머니의 책상으로 이끌었다. 책상 서랍을 계속 긁으며 열어달라고 했다. 현수가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있었다. 그 안에는 현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어머니가 쓰신 일기가 있었다. 현수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현수가 감기에 걸렸다. 밤새 간병했는데 새벽에야 열이 내렸다. 현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어머니는 현수의 모든 일상을 일기에 기록해 두셨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모두. 현수는 이런 일기가 있는 줄도 몰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오기는 현수 곁에 와서
고개를 비벼댔다. 마치 그래,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다. 현수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집 뒤 감나무 아래 묻어둔 것이 있다. 언젠가 찾아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집 뒤 감나무 아래? 거기에 뭔가 묻어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오기와 함께 집 뒤로 갔다.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현수가 삽을 가져와서 파보려고 하는데 오기가 특정 장소를 발로 긁기 시작했다. 여기를 파라는 거니? 현수가 그 자리를 파보니 정말로 뭔가 묻혀 있었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수야, 이 반지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란다. 언젠가 내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 현수는 이 반지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 오신 소중한 갑오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기가 없었다면 영영 찾지 못했을 것이다. 오기야, 고마워.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전했다는 듯이. 하지만 현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기가 알려주려는 것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현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오기가 어머니의 유품들을 찾아주는 일이 계속되면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수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점점 더 기묘해져 갔다.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이웃집 김씨 할머니였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닭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닭들이 모두 한쪽 구석에 몰려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닭장 앞에는 검은 고양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상하다. 고양이가 닭을 잡아먹지도 않고 왜 닭장 앞에만 왔다 갔을까?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다. 할머니네 닭들이 갑자기 달걀을 많이 낳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이. 할머니는 신기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뭔가 징조가 아닐까? 옥분이가 돌아가신 후로 이 동네가 이상해졌어.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박씨 아저씨네 개가 밤마다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 방향은 정확히 현수네 집 쪽이었다. 그리고 이씨 할아버지네 소가 갑자기 우유를 많이 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현수네 집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현수가 키우기 시작한 검은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다. 그 고양이가 나타난 후로 마을이 이상해졌어. 혹시 옥분이가 고양이로 돌아온 건 아닐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현수 자신에게 일어났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오기와 함께 어머니 방에 있었다. 오기가 갑자기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수는 귀를 의심했다.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현수는 심장이 멈출 뻔했다. 분명히 들었다. 오기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그것도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세요? 정말 어머니세요? 오기는 현수를 바라보며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현수야, 어머니란다.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양이가 말을 하다니. 그것도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 정말 어머니시구나.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미안하다. 현수야, 어머니가 너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오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큰 고통을 참으며 말하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집, 우리 가문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그 순간 오기가 갑자기 쓰러졌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현수는 급히 오기를 안아 올렸다. 오기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말을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 같았다. 오기야, 괜찮니? 무리하지 마. 천천히 말해도 돼. 오기는 현수의 품에서 천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한 번의 대화로 모든 힘을 소진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 혹시 현수네 가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이장님, 저희 집안에 대해 혹시 아시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현수야, 내 할아버지 때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할아버지가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을 숨겨주셨거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집에 숨겨주고 도와주셨어. 그런데 그때 일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을 수도 있단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응.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 내 할아버지가 숨겨주던 사람 중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 가족들이 내 할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 이장님의 말을 들으며 현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그로 인해 가문에 원한이 맺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글쎄, 옛날 사람들은 한이 깊었거든. 죽어서도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어.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혹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이런 가문의 원한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가문의 비밀이 바로 이것일까? 그날 밤 현수는 오기에게 이장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기는 현수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기는 현수를 집 뒤편 창고로 이끌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오기는 창고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를 발로 가리켰다. 현수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낯선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아마도 독립운동가들인 것 같았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오늘 김 선생을 우리 집 지하실에 숨겨드렸다. 일본군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박동지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아프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숨겨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언젠가 이 일로 후손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사과한다. 현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옳은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원한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까지 모든 것이 이 가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현수는 점점 더 큰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한 후 현수의 밤은 더욱 불안해졌다. 오기는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거나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오기가 침대맡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기의 입에서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수야, 깨어있니? 어머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어머니가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이제 알 때가 되었단다. 현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오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가문에 맺힌 한이 있단다. 내 할아버지가 선한 일을 하셨지만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아직도 이 집을 맴돌고 있어. 원혼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숨겨주던 사람 중에 김정호라는 분이 계셨단다. 그분이 일본군에게 잡혀 죽으셨는데 그분의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 가문 탓으로 여기고 평생 원한을 품고 살다가 죽었어. 현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 원한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그 원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습으로라도 돌아온 거야. 지키려고요? 무엇으로부터요? 그들이 우리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너를 해치려고 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의 정기가 강해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았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말해줘야 해. 내일 밤, 음력 보름이야. 그날 밤에 그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조심해야 해. 그 순간 오기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다. 현수는 오기를 품에 안고 밤새 지켜봤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마을의 점집을 찾아갔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점집이었다. 무당 할머니는 현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 사람 몸에 죽은 사람 기운이 붙어 있네. 그것도 강한 원한을 가진. 정말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무당 할머니는 현수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조상의 업보야. 내 할아버지가 했던 일 때문에 생긴 원한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내 어머니 영혼이 너를 지키려고 이승에 머물러 있구나. 어머니가요? 응. 내 어머니가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그게 다 너를 지키려는 거야. 원래는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자식 걱정에 못 가고 있어. 무당 할머니의 말이 오기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현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밤이 음력 보름이지? 원혼들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야. 아마 오늘 밤에 결판이 날 거야. 내가 살아남으면 이 일이 끝나고 내가 죽으면 너희 가문이 끝나는 거지. 현수는 등골이 서늘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 어머니를 믿어. 그리고 원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내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그들도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
다만 억울함이 너무 커서 원혼이 된 거지.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기에게 무당 할머니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결정적인 밤이었다. 현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어머니,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해해달라고 그분들께 전해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흔들리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다. 오기는 현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경계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현수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였다. 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은 아니었다. 뭔가 끌리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현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용기를 잃지 않기로 했다. 오기가 아니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자정이 되자 집 밖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현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희미한 인형들이 보였다. 3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다. 오기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샤 소리를 냈다. 그리고 현수 앞으로 나서서 문 쪽을 향해 경계 자세를 취했다. 철컥, 철컥. 대문 쪽에서 쇠사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수는 문을 잠갔다는 것을 확신했다. 기익.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잠긴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릴 수 있을까? 흰 옷을 입은 인형들이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왔다. 첫 번째는 나이 든 남자였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두 번째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자였다. 현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첫 번째가 김정호, 두 번째가 그의 아내, 세 번째가 그의 딸일 것이다. 할아버지가 숨겨주려다 실패한 그 가족들의 원혼이었다. 김정호의 원혼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쓸쓸했다. 박현수, 내가 박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냐?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죽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해친 게 아니라. 김정호의 딸로 보이는 원혼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80년 넘게 쌓인 원한이 가득했다.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잡혀갈 때 내 할아버지는 어디 있었지? 안전한 곳에 숨어서 자기만 살았지. 그건 현수가 변명하려는 순간 오기가 갑자기 원혼들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만하세요. 제 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나타나자 원혼들이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현수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살던 시대였어요. 김정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옥분이, 내가 왜 이 일에 끼어드냐? 너는 이미 죽었잖아. 제 아들을 지키려고요. 현수는 그때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원한을 풀고 싶으시면 제게 하세요. 김정호의 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냐? 그래도 우리 안은 풀리지 않아. 박씨 가문의 피를 받은 자가 죽어야 해.
그때 현수가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시대에 조선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결국 그 일로 일제에게 감시받으며 평생 고생하셨어요. 현수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하셨어요. 자신이 더 잘했더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평생 자책하시며 사셨어요. 김정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런 후회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원한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김정호의 딸에게 다가가 다시 절을 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김정호의 딸의 표정이 흔들렸다. 80년간 품어온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편히 쉬세요. 원혼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오랜 고민 끝에 김정호가 입을 열었다. 현수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의 한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는 없어.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김정호가 계속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김정호의 조건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현수를 죽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한을 풀겠다는 것이었다. 현수야, 우리가 죽은 진짜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우리가 단순히 일제에 저항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배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배신이요? 현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였다. 김정호의 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를 숨겨주고 있을 때 마을에 일제의 스파이가 있었어. 그 스파이가 우리의 은신처를 일본군에게 알려줬지. 그래서 우리가 잡힌 거야. 내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 스파이를 처벌하지 않았어. 도리어 그 스파이를 보호했지.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누가 스파이였나요? 김정호가 천천히 말했다. 이동진. 이 마을의 전 이장이었던 그 사람의 아버지야. 지금 이장인 이봉수의 할아버지지. 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현재 마을 이장님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스파이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겨주었다는 것이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보호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오기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며 말했다. 현수야,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할아버지는 이동진 씨가 스파이가 된 이유를 알고 계셨어.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김정호의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식구가 다 죽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오기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동진 씨의 어린 딸이 일본군에게 잡혀 있었어. 정보를 주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받았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혼들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어. 그리고 이동진 가문은 지금까지 그 비밀을 숨기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현수가 말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이동진 씨가 스파이였다는 것도, 할아버지가 왜 그분을 용서하셨는지도 모두 밝혀드릴게요. 김정호의 딸이 현수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정말로? 그럼 내가 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그때 오기가 현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현수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장님 가족은 아직도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할 거야. 위험할 수 있어.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현수는 원혼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대신 이제 원하는 놓아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김정우가 가족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시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진실을 밝혀라. 그렇지 못하면 그때는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현수는 각오를 다지며 말했다. 원혼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수야,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 다만 그때는 모두가 살기 힘든 시대였을 뿐이야. 원혼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오기가 현수 곁으로 와서 다시 말했다. 현수야,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야. 이장님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현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장님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현수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 가서 일제강점기 때의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동진이 스파이 노릇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일본군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딸을 구하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었다. 이상하네. 딸을 구한 후에도 왜 계속? 현수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돌아보니 마을 이장인 이봉수 씨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아, 이장님. 그냥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문에 관련된 일을 조사하시는 건 아니죠? 이장님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현수는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 씨, 어젯밤에 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어요. 현수는 당황했다. 어젯밤 일을 누가 봤을까?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던 분이 갑자기 과거사를 들춰내려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장님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현수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장님, 혹시 숨기고 계신 게 있나요? 이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없는 일을 만들어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이장님은 떠났다. 현수는 등골이 서늘했다. 정말로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오기에게 이장님과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오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현수야, 조심해야 해. 이장님이 벌써 눈치챈 것 같아. 어머니,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김정우 어르신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해요. 그날 밤 현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보았다. 그리고 작은 금고 안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동진이 일본군에게 보낸 밀고 편지들의 사본이었다. 편지에는 김정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영수증까지 있었다. 이동진은 단순히 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현수는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본도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현수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와 있었다. 현수 씨, 나와보세요. 현수가 나가자 이장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니까 우리 마을 과거사를 뒤지고 다니신다면서요? 그것도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현수가 증거를 언급하자 이장님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증거 말씀이세요? 이동진 씨가 일제강점기 때 스파이였다는 증거요. 그리고 김정우 어르신 가족을 밀고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장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현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설마 조작한 건 아니죠? 조작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실제 문서들이에요.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정우 어르신 가족은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이장님이 급히 말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들춰내려고 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현수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순간 오기가 현수 곁으로 와서 이장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장님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다. 저 고양이가. 이장님은 오기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치 오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현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장님, 혹시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이장님이 오기를 보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현수는 확신했다. 이장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오기, 즉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다. 이장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이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기는 계속 이장님을 응시하며 작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이장님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김씨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장님, 혹시 옥분이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이장님은 말문이 막혔다. 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압박했다. 이장님,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셨나요? 이동진 씨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태도에서 현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기가 갑자기 이장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봉수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고양이가 사람 말을 하다니.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내 할아버지가 스파이였다는 것만이 아니야. 더 큰 죄가 있지. 이장님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옥분이 정말 당신인가요? 그래, 나야.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이동진은 김정우 가족을 밀고 한 후에 그들이 숨겨두었던 독립자금까지 가로챘어. 그 돈으로 지금의 땅을 샀지. 이장님이 급히 말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고 안의 문서들은 뭐야? 이장님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다.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현수가 이장님에게 다가갔다. 이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동진이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독립자금을 횡령한 매국노였다는 것. 그 돈으로 현재 이장 집안이 부를 쌓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옥분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 옥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라고.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존경하던 이장 집안이 사실은 매국노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이봉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이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우 어르신 가족에게도,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에게도 저희 집안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현수는 이장님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김정우 어르신들의 한도 풀릴 것 같아요. 그날 밤 현수는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현수야, 이제 어머니의 할 일이 끝났구나. 어머니,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해. 더 이상 이승에 머물러서는 안 돼.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현수야, 어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그리고 착하게 살아. 사람은 언제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지자 오기는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되었다.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않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는 오기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김정우 가족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장님 집안은 독립자금으로 산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 진정한 사과의 표시였다. 현수는 추모비 앞에서 김정우 어르신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현수는 오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양심껏 살아갈게요. 오기가 작게 울었다.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현수와 오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 자식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실의 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억울했던 영혼들도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양심입니다. 어머니가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사람은 언제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진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어둠도 결국은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